치과 정말 가기 싫은 곳이죠? 네. 저도 치과 체어에 앉는 거 안 좋아합니다. 환자분들은 바쁘거나 두려워서 혹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 있죠? 치아 관리도 그렇습니다. 젊은 층은 충치로, 중년이 되면 치주 질환으로 치과를 방문합니다. 치주 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 질환인데요. 치아에 플라그, 치석이 쌓여 치은염과 치주염을 일으킵니다. 초기 치은염은 간단한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만으로 조기 예방이 되지만 이 역시도 치주염으로 넘어가게 되면 치은, 치주인대, 치조골, 뿌리 부위까지 더 큰 범위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치주 질환은 골소실로 그 주변 치아의 흔들림과 치아 상실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타임 빠르게 치주 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검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치아 역시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 약해진 치아를 보조해주는 틀니와 임플란트 보철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환자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임플란트라고 생각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비싸다? 예. 비싸서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싸다. 맞습니다. 비싸다. 그래서 여전히 병원을 찾는 고령의 환자 중에는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완전 틀니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좋을 수 있지만 씹는 힘은 자연 치아의 20-30%밖에 되지 않고 늘 틀니가 빠질까 외출도 삼가게 되고 씹는 것이 힘들어서 영양 섭취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환자라면 평생 2개의 임플란트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 가성비 있는 치료로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원래 오른쪽 아래에만 이가 있었고 틀니를 사용 중이셨습니다. 틀니를 잡아주는 치아가 한쪽에만 있다 보니 이 틀니는 좌우로 흔들리고 들썩거리기 때문에 환자는 힘들어하셨고 남아있는 치아마저도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보험 임플란트 2개를 심어드려서 흔들렸던 틀니를 좌우 양쪽 방향으로 힘을 분산시켜 드렸더니 더 안정적인 형태의 틀니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를 활용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6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오른쪽 위에 작은 어금니에 보철물이 빠져서 내원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치아 하나는 다시 씌워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른 치아는 머리 부분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러진 이를 뽑고 그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통증이나 두려움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하셨고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래도 틀니를 안 쓰고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고 바로 남아있는 보험 임플란트 1개를 활용하고 추가로 반대편에 3개를 더 식립해드려서 이제는 틀니로 뺐다 꼈다 하는 번거로움 없이 지내게 해드렸습니다. 얼마 뒤 보호자분도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 임플란트도 이제 인공물이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 역시도 자기 치아가 아니고 자기 치아도 탈이 날 수 있고 인공 치아라고 더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는 보통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연구에 의하면 10년에서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잘 쓰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치은이 부었는지 치조골 소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임플란트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의 방사선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은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후 치과 방문을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심었던 임플란트에서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에서와 같이 환자분 잇몸 부위에는 염증이 있었고 잇몸도 부어 있었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치조골이 녹아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원 CT상으로 봤을 때 불편을 느끼는 임플란트 주변으로 심한 고릅수가 보였고 임플란트 2개를 모두 제거하고 주변 염증까지 깨끗하게 제거해드렸습니다. 뽑힌 임플란트 부위는 뼈의 높이와 너비를 유지하기 위해 뼈 이식제를 채우고 차폐막을 사용해서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약 4개월이 지난 뒤에야 문제가 된 임플란트 부위의 조직이 회복되었고 작은 어금니 상실이 있었던 앞쪽 부위와 함께 임플란트 4개를 식립하여 마무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래 왼쪽 부위에 보철물이 빠지고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뿌리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고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만약 임플란트 식립 후 정기적인 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재치료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임플란트는 분명히 장점이 많은 인공치아이지만 자연치아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치주에 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근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균 방어에 더 약하고 감각이 무뎌서 자각이 늦어집니다. 임플란트가 보험 혜택이 된다는 걸 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65세, 만 65세가 넘으면 평생 2개까지 지금 임플란트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플란트 외에도 혹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가 있나요? 65세가 넘으면 임플란트와 틀니가 보험 보장이 됩니다. 연령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보험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시기에는 치아 홈메우기라는 예방치료 실런트를 받으실 수 있고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충치, 충전치료인 레진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개까지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12세에 나는 치아의 개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주로 임플란트 시술하는 분들이 아까 보시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던데요. 그럼 그 시술 시에 이제 마취제를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혹시 주의해야 될 뭐 전신 질환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당뇨, 고혈압, 전신질환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감염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치유 속도도 좀 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출혈 관련 약제 조절 여부가 필요한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질환 중에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를 3년간 복용했다면 수술은 약 중단 후 3개월 뒤에 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 주사 이후 3에서 6개월의 경과 후에 시술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현재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아프다고 그냥 넘기면 더 큰 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심고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심고 나서가 시작입니다. 임플란트든 틀니를 사용하든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셔서 전문가에게 치조골 소실이 있는지 잇몸 상태를 확인하길 권장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치아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